있어요? 왜요? 그 상대가 내가 도저히 이거를 대항할 수 없다. 네. 이것으로서는 나는 절대 이 폭력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네. 주저앉으니까 네. 일단은 그 폭력을 가하는 자에서는 득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회 질서 유지라고 하는 큰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폭력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없다면 폭력은 용인될 수 있다. 자, 혹시 어떤 경우든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하실 분 계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네. 폭력은 그 개인의 신체와 또 정신적으로 네. 많은 해를 끼치는 네. 불법 야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폭력은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사람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위해를 끼치는 야만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네, 말씀. 네, 좀 이따 말씀. 네, 말씀. 시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네, 지금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면 더 큰 폭력이 일어날까봐 위험성이 있지만 네, 평화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 네, 이 순간을 모면하고 네, 제압을 해야 되니까 공포탄을 쏜다든가 네. 이 사람들에게 큰 몸에 해가 안 가는 어떤 제압이 강력한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지금 한 3, 40년 전에 뭐 민주화 되기 전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뭐 전경들이 방패 들고 다니고 체육탄 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 이제 뭐 여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화 시대 때도 이제 전경들이 경찰들이 폭력을 사용하고 또 대학생들도 화염병을 던지고 이런 폭력과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암울한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냐면 그러니까 당장의 그런 폭력적 상황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이제 폭력이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지만 급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폭력은 용인될 수 있겠다. 근데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올 수 있지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분들은 굉장히 큰 반박을 스스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그 얘기 좀 더 다시 말씀드릴 거고. 아까 손 드셨죠? 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폭력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잖아요. 네네. 시민들이.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도 폭력으로 우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네네. 그런 사건들을 위해서 갈등이 많이 가져오니까 네. 폭력은 절대 안 된다. 아, 좋습니다. 자, 마침 이제 말씀하신 내용 좀 더 얘기해 보면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급한 불이라도 꺼야지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급한 불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사회적인 안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급한 불만이 아니라 급한 불 끝난 다음에 사회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죠. 그쵸. 근데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죠. 뭐냐면 대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폭력을 행사했어요.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신체적이고 심리적으로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의 주장을 반박하자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서 대화하면 좋죠. 근데 그게 어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반두라라는 사람에 대해 강의를 했거든요. 그 반두라가 어떤 얘기냐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은 모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자녀가 부모를 모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도라는 사람이 물론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 사람은 처벌이라고 하는 거, 폭력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또 다른 의견 들고 있어요. 아까 손 드셨죠? 네. 저는 백인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네. 규율을 잡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네, 규율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규율을 잡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흑백을 가리듯이 아니라는 걸 아주 인정하게끔 해야 되고요. 네. 또 소통이 안 된다면 벌을 줘야 된다. 무섭습니다. 아니, 우리 네. 한국 백인이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자, 네네. 제가 고등학생들 이렇게 서로가 싸우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폭력이라는 것은 너무 무서워요. 네. 그 애들이 날고 뛰는데요. 네. 너무 무섭고 입에서 피가 나온 데서 때려요. 네. 근데 그 하나 제압하는 어른들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막 소리 질렀어요. 네. 그랬더니 애들이 그 아저씨도 옆에도 있는데 아무 수도 안 해요. 근데 애들이 그냥 터져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력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폭력이라는 우리 사실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그 와이셔츠를 광고하는 이게 그 광고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우리나라 와이셔츠 광고예요. 그렇게 멱살 잡아도 광고 이게 와이셔츠가 안 뜯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오명스러운 거예요. 불과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요즘에도 가끔 막 국회에서 막 소화기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틀리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폭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근데 결국에 우리가 민주화 시대를 가져온 것은 폭력에 의해서 민주화 시대가 도래된 게 아니라 저희 서로 인내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제 민주화를 가져온 거거든요. 아까 뭐 흑과 백이 분명하고 엄정하게 해야 되고 벌어져야 되고 아니, 너무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인데. 네, 좋습니다. 앞에서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즐거워하시는데 어떻습니까? 폭력, 사회 질서를 유지해서 폭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잠시만 죄송해요. 네, 한번 발표를 해보시게. 네. 공권력의 폭력은요. 네. 사회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네. 필요하다. 공권력의 폭력은 사회 안정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폭력이다. 물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냐면 그 정권이라고 하는 거,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정당한 권력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군사정권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무력에 의해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사하는 공권력도 반드시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예를 들어 우리 사형제도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의 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형을 시키잖아요. 이거는 살인의 주체가 국가일 뿐인 또 하나의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사형을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 야 너 사람을 1명 죽였으니까 너 사형이야. 근데 반대할 이거는 개인이 개인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을 죽이는 또 하나의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논거도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 그 공권력이 정의롭지 않거나 그죠? 또 하나의 폭력으로 변질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제 말할 수. 자, 지금 안 나온 얘기 중에 더 말씀하실 분 계세요? 반대 네, 맞아요. 여기 네. 보니까요. 네. 아니, 물대포 정도는 저도 괜찮은데 개를 들이대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개는 사람을 막 깨물고 네. 아주 위험하거든요. 네. 그 물대포 정도는 저도 뭐 사람들이 데모하면 좀 해체시키려고 네. 그 정도는 괜찮은데 개가 나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물대포 안 맞아보셨죠? 그 물대포 잘못 맞으면요, 장이 파열돼요. 네, 그 물대포가 세가지고 이게 장이 파열돼가지고 안에 장기가 파열돼 죽어요. 죽고 이 물대포를 맞으면 이제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막 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게 뇌가 상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대포가 우리 호수로 하는 물대포가 아니에요. 엄청 그렇죠. 이제 그냥 여기 보니까 저는 물대포는 괜찮은데요. 개는 좀 곤란해요. 이거는 그 참.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잠시만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자, 경청요. 네. 우리 교과서에는 백인과 흑인의 문제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흑인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시기가 벌써 지났잖아요. 네, 지났습니다. 그리고 흑인들도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똑똑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 뭔가를 연구하고 정말 흑인들도 인권을 이제 존중받을 때가 됐어요. 네. 근데 백인들이 너무 자기들 그 권리만 주장하고 네. 옛날에 그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던 그때의 그 사고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정말 네. 고쳐야 될 백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집중해 보세요. 자, 집중해 보세요.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흑인과 백인의 갈등은 우리가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자료였어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폭력이 필요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
흑인과 백인의 갈등의 상황을 넘어선 좀 더 일반적 상황이죠. 예를 들어 흑인과 백인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부자 간의 계층 간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막 집이 불법 건물이어서 막 건물을 다 떼내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그건 솔직히 폭력이죠. 예를 들어 근데 거기다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단순하게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기득권자와 피계층 간의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는 폭력이 용인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레벨을 우리가 정확하게 백인이 못됐죠. 아니 자기들이 태어나니까 우연히 백인이지 언제부터 백인이라고 유색인종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니라 결국에는 폭력이 불가피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인 것이죠. 자, 어떤 분 한 번 더 발표해 보실까요? 우리 안거진이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우리 독서클럽도 지원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으로 생각했는데요. 네, 폭력이 이제 있어서 안 된다. 예, 네. 백인들은 평화 시위를 했잖아요. 네. 백인들도 그들과 같이 평화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 네. 예, 꼭 폭력으로 개와 물리품 맞고 그들이 시위하는 걸 그걸 안 하고 지켜봐도 됐을 것 같은 그런 평화적인 시위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누군가가 이제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 이제 그것을 비폭력으로 대응해야지만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여서 폭력적인 것은 이제 폭력적인 대응을 하기 마련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여기 뭐 만델라라든가 간디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폭력주의자, 또 여기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기 상대방이 폭력적인 거에 대해서 비폭력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사회적 질서를 장기적으로 볼 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무기라고 하는 거,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무기가 오히려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북한이 막 무기를 저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거고 평화를 깨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들의 군사력과 우리의 군사력이 대등할 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후에 설명드릴 거고, 76페이지 보실게요. 76페이지 보시면 재미있는 독서글을 써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유고슬라비아의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전쟁과 싸움을 멈추세요. 어린이 얼굴에 웃음이 살아나게. 비행기와 폭탄을 멈추게 하세요. 어린이 얼굴에 웃음이 살아나게. 군대 자동차들을 모두 멈추게 하세요. 어린이 얼굴에 웃음이 살아나게. 죽이고 부수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하세요. 어린이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살아나게. 여기 이제 나는 평화를 꿈꿔요 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발췌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유고슬라비아의 이제 내전에 관한 내용이지만, 지금은 이제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민간인과 어린아이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77페이지에 보시면 유고슬라비아도 하셔도 되고 우크라이나로 하셔도 돼요. 이 어린이에게 직접 쓰고 그린 전쟁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그림이 유고슬라비아 어린이가 직접 쓰고 이제 전쟁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 그 친구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를 써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아이가 이렇게 절망스러워하고 전쟁의 고통에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떤 편지를 한번 써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의 형식이지만 역시 이제 글쓰기에 관한 내용이니까 길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또 내가 가뜩이나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많았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 아이에게 편지를 쓰면서 좀 글 쓰는 연습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좀 길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편지를 그렇다고 뭐 제가 숙제 감사하고 막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혹시나 발표하실 분들은 앞에 나와서 간단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혹시나 못 써보신 분이라고 해서 제가 막 비난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78페이지, 79페이지 보시면 We Are The World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팝송 아시죠? We Are The World 팝송. 그 팝송에 우리는 하나의 세계랍니다 라고 해서 여기 영어가 있고 옆에 이제 한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We Are The World이라고 하는 걸 보고
나는 나의 평화의 실전 다짐, 그러니까 나는 어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어떤 다짐들을 한번 써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채우셔도 또 채우시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커피, 우유와 소보루빵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보니까 이미 책이 다 대출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은 빨리 다른 학우들하고 좀 돌려서 책을 좀 돌려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도 되게 감동적이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책도 반드시 좀 많이 두껍지 않아요. 많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차별과 차이를 생각해보면 읽어요. 우리 이거 배웠죠? 차별과 차이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좀 읽어보면 되겠고, 특히 책을 읽을 때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는 시각으로 읽어봐라. 그다음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며 읽어봐라. 이런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책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앞에서 서평 쓰기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11시 반이 될 정도 이제 수업을 어려웠나요? 어려워요? 아, 재밌으니까? 네. 하여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공부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공부는 어려운 건데 쉽게 하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공부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손자 손녀들 공부하는 거 편해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잠 못 자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공부와 재밌는 공부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나 나는 역량이 여기까지 최선이다. 거기까지 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이거 내실 때 맨 뒤에다가 내가 한 학기 동안 A 학점을 받아야 될 이유를 저때 쓰라고 했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손주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내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써보세요. 설득하는 글을 쓰는 거죠. 설득하는 글을.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편지 쓰는 거 주말 동안 숙제입니다. 그래서 김당도 교수님 그러세요. 아, 교수님 맨날 왜 이렇게 숙제를 내시냐고 저보고. 아니 교수님 그래서 아니 교수님 아니 뭐 포스터 그리는 거 숙제인데 우리 이 나이에 포스터 언제 그려보겠어요. 만화 한 컷 그리는 건데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되는데 부담스러워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학생들 되게 부담스러워한대. 안 쓴대요. 안 쓰셔도 돼요. 아니, 제가 안 쓴다고 제가 뭐 여러분한테 막 비난하거나 막 욕한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검사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표하신 분만 나와서 발표시켰지 왜 안 오셨습니까라고 막 체크한 적도 없어요. 스승이나 교수님마다 편지 써라는 건 너무 부담스럽대요. 그건 제가 쓰라고 한 적 없는데요. 지침이 내려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저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니까. 네. 그냥 대표만 써. 또 쓰기가 힘들어.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커피, 우유와 소보루빵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가능하시면 좀 책을 동네 출판사,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빌려 보시던지 아니면 뭐 광화문에 이런 데 서점에 나가서 딱 읽어 보시던지 그거는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혹시나 못 읽으셔도 수업에 참여는 문제 없으니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잠깐 이제 끝났죠? 네네. 근데 이게 참 궁금하네요.